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속에 하고 싶은 말이 가득 차 있는데 한마디 꺼냈다가는 싸움 날까봐 꾹 참고 참았던 순간. 그때는 잘 참았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서면 속이 더 답답하고 이상하게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 반대로 더는 못 참고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냈다가 그날 이후 관계가 어색해지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했던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리죠. 차라리 참자. 말하면 싸움 나니까. 그런데 정말 그게 최선일까요? 참으면 내 속만 병들고 말하면 싸움이 나는 현실 속에서 과연 내 할 말은 다 하면서도 관계를 지킬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답을 알려드립니다. 그저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TV를 보는데 배우자가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지 자꾸만 툭툭 던지는 말에 속이 상합니다. 오늘은 정말 쉬고 싶은데 하는 마음에 한마디 하려다가 에이, 말해봐야 싸움만 나지. 그냥 참자 하고 꾹 삼켰던 순간 다음 날 아침 여전히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에 배우자 얼굴만 봐도 마음이 불편했던 그 경험. 또 자식에게 너 요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니? 하고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고 싶은데 괜히 말했다가 또 잔소리하네라는 소리 들을까봐 입을 꾹 닫았던 순간. 그러고 나면 자식 얼굴 볼 때마다 서운함이 한 겹씩 더 쌓여서 나중엔 얼굴만 봐도 한숨이 나오지 않으셨나요? 결국 우리는 참자, 참는 게 상책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최선일까요? 참으면 속만 답답하고 말하면 싸움이 나는 이 지긋지긋한 현실 속에서 과연 내 마음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절대 참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를 참지 않는 것은 마음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다. 이 말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화를 꾹꾹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화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것이 내 마음을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화를 쌓아두면 우리 마음은 점점 더 좁아지고 결국 사소한 일에도 폭발하게 됩니다. 꾹 참아왔던 화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내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화, 이 서운함, 이 답답함을 현명하게 다루는 법, 그리고 관계를 깨지 않고 내 마음을 전달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참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절의 오해와 대가. 우리 세대는 어려서부터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만큼 말을 조심해야 하고 말을 아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죠. 특히 갈등이 생길 때는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 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와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원래 말이 좀 거친 편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예민해서인지 친구가 던지는 농담에 자꾸만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야, 너는 아직도 그거 가지고 그러냐? 어이구, 너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렇게 순진해? 같은 말들이요. 예전 같았으면 원래 저런 애니까 하고 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정말 속이 상해서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도 있는 자리에서 분위기 깨기 싫어서 그냥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면서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혹시나 또 듣기 싫은 소리를 할까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괜히 전화도 피하게 되고요. 결국 제 속만 더 답답해지고 친구와 만나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참는 것의 대가입니다. 잠시의 평화를 얻었지만 영원히 불편한 관계를 얻은 셈이죠.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침묵은 금이다. 그러나 말은 다이아몬드다. 이 말은 침묵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이 때로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지만 그 침묵이 관계를 망가뜨리거나 내 마음을 병들게 한다면 그때는 진심을 담아 말하는 것이 다이아몬드처럼 귀한 가치를 지닌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속 시원하게 다 말하면 될까요?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아들 녀석에게 너는 왜 엄마한테 전화 한 통 없냐? 그렇게 바쁘냐? 엄마는 내가 잊은 줄 알았다 하고 감정이 격해져서 몰아붙였던 적이 있습니다. 제 말에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엄마,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해? 나도 엄마 생각 안 하는 거 아닌데 하면서 서운해하더군요. 결국 그날은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오랜 시간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면 말은 더 이상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바로 나 전달법입니다. 너 전달법이 너는 왜 항상 그래? 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라면 나 전달법은 내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배우자에게 당신은 왜 맨날 나 혼자 집안일 시켜? 대신에 나는 집안일을 혼자 할 때마다 서운한 마음이 들어. 이것이 바로 나 전달법입니다. 자녀에게 너는 왜 전화를 그렇게 안 하니? 엄마는 안중에도 없지. 대신에 내가 전화를 안 할 때마다 엄마는 걱정이 돼. 이것이 바로 나 전달법입니다. 어떤가요? 똑같은 내용인데 듣는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내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고 내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나 전달법을 익히면 우리가 흔히 겪는 가족 간 갈등이나 친구, 직장 관계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공격받는다고 느끼면 방어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는 왜 이렇게 하지? 처럼 상대를 탓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상대방은 이미 방어 자세를 취하게 되고 진심으로 내 감정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반면 나 전달법은 내 감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중년 여성은 오랜만에 만난 딸에게 계속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하니? 엄마는 내가 잊은 줄 알았어라고 몰아붙이곤 했습니다. 딸은 당황하고 방어적으로 반응했고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한동안 냉랭하게 이어졌습니다. 이후 상담에서 나 전달법을 배우고 나서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요즘 전화를 자주 못 받아서 엄마가 조금 걱정돼.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딸은 방어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엄마의 걱정을 이해하며 엄마, 나도 바쁘지만 늘 생각하고 있어라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나 전달법의 핵심은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전달이 목적이지 상대를 혼내거나 제압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이를 비폭력 대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전달하면 상대는 방어하지 않고 마음을 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나 전달법을 꾸준히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갈등 상황에서 문제 해결과 관계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우리가 후회하는 말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들과의 사례처럼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을 한꺼번에 터뜨리면 말이 공격적으로 변하고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감정을 조절하며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한 후에도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관계가 강화됩니다. 실생활에서의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한 중년 남성은 배우자가 외출 후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당신은 왜 맨날 이렇게 나만 힘들게 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배우자는 방어적으로 반응했고 작은 다툼이 큰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그는 나 전달법을 적용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집안일을 혼자 할 때마다 조금 서운하고 피곤함을 느껴. 이 간단한 한 문장이 가져온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배우자는 공격받았다고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남편의 피로와 서운함을 이해하며 다음번에는 집안일을 함께 하겠다고 자연스럽게 수용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나 전달법이 단순히 가족 관계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친구, 사회적 관계 전반에서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팀원이 내 의견을 자꾸 끊는 경우 너는 왜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공격하기보다는 회의 중에 내 의견이 끊기면 속상해. 다음에는 내 의견도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상대는 방어적이지 않고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회의 분위기는 훨씬 긍정적으로 바뀌고 서로의 신뢰도 쌓이게 됩니다. 또한 나 전달법은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사소한 상황에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점점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표현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능력을 동시에 키우게 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건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자신의 판단 때문에 화를 낸다. 즉, 상황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나 전달법은 바로 이 점에서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내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면서도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고 서로 이해하는 관계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과 관계를 동시에 지키는 삶의 기술입니다. 속은 시원하게, 관계는 건강하게, 후회 없는 소통. 이것이 바로 나 전달법의 힘입니다. 작은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족과 하루 한 번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기. 친구와의 대화에서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내 감정을 전달하기. 직장에서 의견을 말할 때 감정 중심으로 표현하기. 상대의 입장도 인정하며 마무리하기.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반복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속 시원하게 말하면서도 관계를 지키는 마법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 전달법이 효과적이려면 몇 가지 기술이 더 필요합니다. 첫째,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잠시 멈춥니다. 얼마 전 김 어르신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지인이 김 어르신 앞에서 다른 지인 험담을 하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바로 끼어들었겠지만 그러면 괜히 분위기만 싸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김어르신이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지인에게 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는 그냥 넘겼는데 자네가 누구씨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이 좀 불편했어. 나는 누구씨를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이야기들이 자네와 누구씨 관계를 망칠까봐 걱정이 돼. 그러자 지인은 아, 형님.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사과하더군요. 만약 그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이야기했다면 그 친구와의 관계도 어색해졌을 겁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 이것이 현명하게 말하는 첫 번째 기술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는 늘 나를 무시해라는 말은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내가 언제 그랬지? 하고 생각하며 오히려 반발심을 갖게 되죠.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난 주말 당신이 내 취미 생활을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어. 이렇게 특정한 상황과 행동을 짚어주면 상대방은 아, 그때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대화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내가 할 말만 쏟아내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그냥 잔소리일 뿐입니다. 내 마음을 전달한 후에는 반드시 상대방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세요. 내가 이렇게 느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내 말만 들어가 아니라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르만 헤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참아야만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나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병들어가는데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존중하고 내 마음을 돌보는 것, 그것이 곧 상대방을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말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남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참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들은 사실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짓밟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짓밟힌 마음은 결국 관계를 향한 부정적인 에너지로 변질됩니다. 저와 아주 친한 지인 중에 이 문제로 힘들어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늘 힘들어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무슨 말을 하셔도 우리 어머니는 원래 저러셔 하면서 꾹 참으셨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시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명절에 찾아뵙는 것도 고통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최근에 시어머니께서 아주 사소한 말실수를 하셨는데 10년간 쌓아왔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왜 늘 저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며느리라서 그래요? 제가 여태까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아세요? 이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한동안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죠. 만약 그분이 그때그때 작은 서운함이라도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마음이 좀 아파요 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시어머니는 아마 그때마다 아,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셨을 겁니다. 10년간 꾹꾹 쌓아둔 감정의 댐이 무너지면서 관계의 모든 것을 휩쓸고 갈 필요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현명하게 말하려면
먼저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왜 서운한지, 그 감정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차분히 들여다보는 연습이요. 내가 왜 화가 났지?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 나를 서운하게 만들었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덩어리가 조금씩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대지 않고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 과정은 마치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실타래를 풀다 보면 이 실이 저기서부터 꼬였구나 하고 원인을 알게 되고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나의 감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야 비로소 나 전달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나 전달법도 결국 공격적인 말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명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진정성 있는 관계를 위한 투자입니다. 솔직함은 때때로 불편함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쌓여서 진정한 이해와 신뢰를 만들고 결국 관계의 깊이를 더하게 만듭니다. 우리 중년 세대는 참고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미덕을 조금 다르게 정의해야 할 때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얻은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쌓아가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복입니다. 지금까지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한 발자국만 내디뎌 보세요. 오늘부터 딱 한 번만 내 마음이 서운할 때 나 전달법을 사용해 보세요. 놀랍게도 상대방이 당신의 진심에 반응하고 예상치 못한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참는 사람이 아니라 현명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관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인생은 참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 우리의 인생은 참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물론 말이 먼저 앞서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꾹꾹 눌러 담아 내 속을 공게 만드는 것은 더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건강한 관계는 갈등이 없는 관계가 아닙니다. 갈등을 마주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는 관계입니다. 자, 이제 용기를 내세요. 오늘 저녁 배우자나 자녀 혹은 소중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보,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혹시 지금 괜찮아? 아마 상대방은 당신의 진심에 귀 기울여 줄 것입니다. 인생은 참는 것보다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다는 것을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깨닫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한 관계를 위해 오늘부터 용기를 내어보자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어르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는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물론 말이 먼저 앞서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꾹꾹 눌러 담아 내 속을 공게 만드는 것은 더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건강한 관계는 갈등이 없는 관계가 아닙니다. 갈등을 마주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는 관계입니다. 자, 이제 용기를 내세요. 오늘 저녁 배우자나 자녀 혹은 소중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보,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혹시 지금 괜찮아? 아마 상대방은 당신의 진심에 귀 기울여 줄 것입니다. 인생은 참는 것보다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다는 것을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깨닫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한 관계를 위해 오늘부터 용기를 내어 보자고요. 어느덧 영상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을까 말할까라는 오랜 고민의 굴레에서 벗어나 제3의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참는 것의 대가. 우리는 흔히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내면의 병을 키우고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꾹 눌러 담은 감정은 결국 폭발하거나 혹은 알 수 없는 불안과 우울함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세네카의 말처럼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감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의 폭탄을 피하는 법. 그렇다고 해서 쌓인 감정을 한 번에 쏟아내는 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폭탄과 같습니다. 이 폭탄을 피하기 위해 나 전달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너는 왜 그래? 가 아니라 나는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이런 감정을 느꼈어와 같이 나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현명하게 말하는 세 가지 기술. 감정 조절.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잠시 멈추고 냉정을 찾는 시간을 가지세요.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대화는 공격이 아닌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 너는 늘 나를 무시해와 같이 추상적인 표현 대신 지난 주말에 당신이 내 취미를 두고 그렇게 말했을 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을 짚어주세요. 경청과 공감,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만큼이나 상대방의 마음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며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관계는 평생의 숙제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숙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할수록 더 어려워질 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숙제를 조금 더 슬기롭게 푸는 방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르만 헤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얻은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감정을 솔직하고 현명하게 표현할 때 비로소 상대방도 나를 온전하게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오늘 저녁 가족들과 식사하며 오늘 참 고생 많았지? 나는 내가 해준 이 밥 덕분에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아와 같이 아주 사소한 진심 한마디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용기가 모여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당신의 모든 관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한 걸음씩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이 짊어진 참을까, 말할까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존중하는 새로운 대화의 길을 여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